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건축 설계의 속성과 현실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저는 평생 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축을 경험해 봤는데, 오늘은 상가주택 등 주택 설계의 속성과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건축하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주택 설계의 속성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여러 건축물들 가운데 주택은 빌딩 등 일반 건물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빌딩이나 학교 등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 것이 기능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데다가, 특히 주택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과 단란을 가꾸는 공간으로서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 휴식과 취사, 배설 등의 기본적인 생활 외에도 문화와 취미생활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주택은 다른 건물과는 달리 24시간 사시사철 연중 무휴로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가주택 등 주택이 단순히 거주 기능만을 수행하는 건물이 아니라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인데, 이는 아파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도 당연한 것이고, 또 상가주택은 이러한 주거기능이나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 외에도 특히 사업성과 임대성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살기에 좋고 장차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있다고 해도 당장의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상가주택 등 주택 설계의 속성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설계자들의 주택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솔직히 건축사들에게 주택의 설계는 그리 매력있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같은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 설계 용역비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훨씬 작으면서도 기능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생각해야 할 것이 많고, 또 하자 등의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한 건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설계의 파트너 또한 다양합니다. 온 가족들이 사용하다 보니 각자의 요구와 생각이 다르고 특성 파악이 어려운 데다, 주택은 주로 주부들의 소관이 많아 대범한 남자들에 비하면 좀 그런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뀌고 변경되는 것들이 설계하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시공하는 과정까지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특별히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하면서도 좋은 평을 듣기보다는 불만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주택 설계인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건축은 주관성이 강해서 사람들마다 취향과 특성에 따라 생각이 다른데, 특히 이러한 주택은 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거실이나 주방이 커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방은 한사코 감춰진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나서 상을 받기보다는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책이라거나, 단독주택이란 간혹 작품으로서 한두 개 하는 것은 몰라도 웬만하면 주택 설계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건축가들의 말도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천차만별인 주택 설계와 전문성에 관한 것인데, 또 주택 설계의 수준은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주택 설계와 같이 손쉬운 일도 없고, 또 제대로 하려면 한이 없는 것이 주택 설계인 것입니다. 간단히 지으려고 한다면 배치도, 각층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등 극히 기본적인 도면 몇 장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심지어 과거 소위 집장사라는 사람들은 이런 도면도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건축주나 설계자의 의도보다 마구잡이로 공사를 할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설계비를 소위 평당 얼마로 알려져 있지만, 설계가 건축의 기본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공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편리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향후 부동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리 설계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해도 설계를 충실히 함으로써 공사비가 절약되거나 집의 가치가 상승된 부분은 그렇게 지출된 설계비보다 몇 배 많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설계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설계를 잘 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이러한 주택 설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세분화한 전문성 있는 설계자가 모든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건축사라고 모든 건물을 다 잘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전문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건물이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과 같이 설계를 하는 것이 품질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설계 감리와 주택 설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건축에 있어서 설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설계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감리에는 공사 감리와 설계 감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감리라고 하면 이 공사 감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가주택 등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감리의 주요한 내용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치라든지 철근, 배근 등 구조에 관한 것, 특히 사용 승인 시 이 건물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감리를 하는 것이 주로 공사 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설계 감리란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시공 과정 등을 감리하는 것을 설계 감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감리의 주요한 내용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도록 설계를 보완하고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를 계속 업데이트해주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장의 여러 상황으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고, 설계 당시의 의도가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작업자들이 설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설계 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설계 감리는 건축주의 생각이나 사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조정해 주는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기능은 복잡한데 규모가 작아 감독 등을 선임하지도 못하고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관리하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건축주들이 설계 도면만으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하거나 바꾸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주택 설계자가 이러한 설계 감리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시공자가 임의대로 공사를 해버리거나 때로는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며 건축주나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은 설계 용역비 자체가 작은 데다 건축주들이 설계 감리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주택 설계자들이 일단 허가가 끝난 설계를 건물의 품질과 건물의 완성도 그리고 건축주를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설계를 계속 업데이트해 주거나 보완까지 해주려는 주택 설계자는 거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안으로서 디자인 빌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디자인 빌더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디자인 빌더란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그 건물을 시공까지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주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건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계자가 시공까지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설계자는 최고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그 건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애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시공을 하면서 샵 드로잉 등 설계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이는 선진 외국에서 소규모 건축에 일반화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건축사들이 이 디자인 빌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으로서는 공사 기간 중 지속적인 설계 업데이트 및 보완으로 건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 외에도 건축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 건축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건축 전문가보다 신뢰성이 높고 일반 시공자보다도 더 디자인적인 시공이 가능하기도 하며 건축주로서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건축사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하자나 문제 발생 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디자인 빌더는 설계자가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함으로써 설계자가 무한 책임을 지며 소위 턴키 방식으로 설계 변경 등 건축 전반에 걸쳐 사업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관리가 편하고 사업비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데 비해서 자칫하면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건축 설계의 속성과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택 설계의 속성과 특성, 두 번째로는 설계자들의 주택 설계에 대한 생각, 세 번째로는 천차만별인 주택 설계와 전문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설계 감리와 주택 설계의 현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대안으로서 디자인 빌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특성과 문제점들이 있는데 사실 설계가 건축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건물은 다른 어느 건물보다 설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디자인과 사업성 등에 관심이 많은 시대에 설계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대지 구입이나 시공 등 다른 어느 부분보다 설계의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건축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설계는 일반적으로 대지 구입을 하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시작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대지 구입 단계에서부터 그 대지에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또 사업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이 설계가 필요한 것이며 또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건축 예정가를 산출하고 시공자의 선정 과정과 공사 계약 과정 또 공사를 하는 과정까지 설계자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쉽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